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낡은 골목길 위로 쏟아져 내렸다. 긴 하루의 먼지를 씻어냈지만 도시의 피로까지 지워내지는 못했다. 작지만 아늑한 임시 쉼터 희망의 집 안에서 송지은은 마지막으로 빈 침대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였고 이곳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와 단조로운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정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예의 바른 노크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막 쓰러진 듯한 소리였다. 지은은 깜짝 놀라 경계하며 다가갔다. 무거운 문을 살짝 열자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 남자가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값비싼 턱시도는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잘생긴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은 가쁘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액션 영화에서 막 탈출한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은의 측은지심은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쉼터의 문을 활짝 열기로 한 이 결정이 그녀의 삶에 폭풍과 운명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송지은은 올해 29 희망의 집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졸업 후 줄곧 이 자리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곁을 지켜왔다. 그녀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굳건한 신념이 있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쉼터에 머무는 사람들을 돌보고 내일 아침 배급할 음식들을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쉼터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고요했다. 바로 그때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크게 흔들렸다. 누구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동료 사회복지사인 박씨 아저씨를 깨워 함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말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듯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옷은 흙탕물에 젖어 찢겨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박씨 아저씨가 혀를 차며 말했다. 지은은 직업적인 본능으로 재빨리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극심한 피로와 저천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저씨, 일단 이분 안으로 좀 옮겨주세요. 제가 따뜻한 물이랑 담요 좀 가져올게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남자를 쉼터 안으로 옮겼다. 그들은 남자를 가장 안쪽에 비어있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후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지은은 능숙한 솜씨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차가운 몸을 닦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명품 시계와 그의 턱시도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고급 만년필, 그리고 그의 옷에서 풍겨 나오는 희미하지만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를 통해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부잣집 도련님이 술에 취해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험악한 조직에게 쫓기는 신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잠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의 파리했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의 거칠었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낯선 천장과 주변의 풍경을 보고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지은을 발견하고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누구시죠? 여긴 어딥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험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안심하세요. 여기는 희망의 집이라는 작은 쉼터입니다. 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저희가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지금은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꼼짝없이 여기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그는 자신의 처참한 행색과 낯선 환경에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제가 왜 여기에?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아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너무 무리해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일단은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지은은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그에게 건넸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따뜻한 차가 그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그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지은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도진이라고 짧게 밝혔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지은 역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쉼터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의 존재에 대해 함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날 밤 도진은 낡고 딱딱한 쉼터의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장 자신을 향해 미소 짓던 약혼녀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낯선 곳에 누워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송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사회복지사였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알 수 없는 따뜻함과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처럼 느껴졌다. 한편 대한민국 전체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으로 주목받았던 대한그룹의 후계자 한도진 회장이 결혼식 당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대한그룹과 그의 약혼녀였던 태림그룹의 딸 서유라 측은 엄청난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 누구도 그가 지금 서울의 한 허름한 쉼터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한 평범한 사회복지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두 개의 다른 세계는 한 지붕 아래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 그들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과연 어떤 운명의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 그리고 도망친 신랑 한도진의 숨겨진 비밀과 그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무엇일까?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쉼터의 낡은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도진이 희망의 집에 머무르게 된 며칠 동안 밖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듯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대한그룹과 태림그룹의 세기의 결혼식이 신랑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인해 파국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도진의 얼굴은 24시간 내내 뉴스 속보와 신문 한 면을 도배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인력을 투입하여 그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대항그룹과 태림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두 그룹의 합병 계획 역시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항그룹의 한 회장과 태림그룹의 서 회장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가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도진의 약혼녀였던 태림그룹의 외동딸 서유라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도진 씨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 주세요. 라고 애원하여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샀다. 하지만 그들의 연극 같은 모습 뒤에는 자신들의 거대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한도진은 정작 서울의 한 허름한 쉼터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저 기억을 잃고 길을 잃은 평범한 남자, 진으로서 쉼터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딱딱한 침대, 변변찮은 식사, 그리고 각자 다른 상처와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동생활까지. 그가 평생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불쾌감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평온과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곳에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쉼터 사람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함께 둘러앉아 서툰 솜씨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은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웃고 떠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언제나 송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쉼터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폈고 특히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도진에게는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의 안부를 물었고 그의 찢어진 옷을 정성껏 꿰매주기도 했으며 그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때면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주기도 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회복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한편 송지은 역시 한도진 아니 그녀가 진이라고 부르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에 대해 점점 더 큰 호기심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말씨나 행동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기품이 흘러나왔고 때로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과 고독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쉼터 휴게실 TV에서 흘러나오는 한도진 회장 실종 사건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화면 속의 남자는 바로 지금 자신들의 쉼터에 머물고 있는 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화면 속의 그는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아무리 보아도 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지은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도진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에게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그룹 회장 한도진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가 유명한 오페라의 아리아라는 것,
그가 잠꼬대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기억들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한도진 회장의 과거 행적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까지 지은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한도진 회장이라면 그는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런 누추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 엄청난 소동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그에게 직접 진실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만약 자신의 섣부른 질문이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워 참아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쉼터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쉼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쉼터에 들어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고 가기도 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한도진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떤 선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섬뜩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지은은 도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쉼터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도진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며칠 동안 방 안에서만 지내도록 했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낯선 남자들이 기어코 쉼터의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려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박씨 아저씨와 다른 남성들의 저항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지은과 쉼터 사람들 모두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지은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마침내 도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두 개의 다른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도진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까?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쉼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낯선 남자들의 침입 시도 사건 이후 희망의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쉼터 전체를 감쌌고 송지은은 한도진이라는 남자의 존재가 자신뿐만 아니라 쉼터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그에게 모든 것을 묻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깊은 고뇌와 함께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진씨, 아니 한도진 회장님. 지은의 입에서 나온 그의 진짜 이름에 도진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씁쓸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알고 있었군요. 내가 누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이 한도진 회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왜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머물고 계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원망과 함께 안타까움으로 떨려 나왔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이 위험한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항그룹의 후계자로서 겪어야 했던 숨막히는 삶, 아버지의 강압적인 통제,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정략 결혼까지.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에 맞춰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결혼식 당일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골마왔던 상처와 절망이 만들어낸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는 자유를 원했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당신과 그리고 이곳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군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진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그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아니에요, 도진 씨.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은의 따뜻한 위로에 도진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다는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바로 그때 쉼터 밖에서 다시 한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한도진을 쫓는 사람들이 다시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험악한 무기들까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쉼터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였다. 도진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피해야 해요. 지은은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는 쉼터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도진과 함께 쉼터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박씨 아저씨와 다른 쉼터 식구들이 앞문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지은과 도진은 비상구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쉼터를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지은은 평생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달려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도진의 손을 놓지 않고 이를 악물고 달렸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마침내 큰 길가에 도착했고 때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발견하고 간신히 올라탈 수 있었다. 택시는 빗속을 뚫고 서울 시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들을 쫓아오던 차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지은 씨 다친 데는 없고요. 도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지은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괜찮아요. 도진 씨야말로. 두 사람은 서로의 안위를 살피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지은이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쉼터도 갈 곳도 없었다. 도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방역할 차례입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만 치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와 사랑,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숨겨진 진실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한때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였던 여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재벌 회장.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어떤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곁에는 서로가 있었으니까. 한도진과 송지은을 태운 택시는 빗속을 뚫고 서울의 어두운 밤거리를 달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추격전의 공포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서로의 천을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도진이 기세에게 말한 목적지는 서울 중심부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은 바로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대항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그의 오랜 친구인 김민준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이었다. 김 변호사는 도진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에 반대하며 오랫동안 도진의 곁에서 그를 도와 그룹의 개혁을 꿈꿔왔던 유일한 동지였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김민준 변호사가 초조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도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였다. 도진아 괜찮은 거냐? 그리고 이분은 김 변호사는 도진의 곁에 있는 지은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형,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여긴 안전한 거지. 그래, 여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비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최첨단 보안 장비와 함께 외부의 모든 도청과 추적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도진은 지은에게 김민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지은은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 변호사는 지은이 바로 회장님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송지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도진이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 안정을 되찾은 후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와 태림그룹의 거대한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도진은 지은과 김 변호사에게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모든 정보들을 털어놓았다. 그가 결혼식 당일 도망쳐야만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대항그룹과 태림그룹 사이에 오가고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한도진과 서유라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항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유태진 회장과 태림그룹 서 회장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대항그룹은 최근 몇 년간 무리한 사업 확장과 내부 비리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유태진 회장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사인 태림그룹과의 합병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합병의 전제 조건이 바로 두 그룹 후계자들의 결혼이었다. 하지만 그 결혼의 이면에는 더욱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유태진 회장은 합병 후 사위가 될 한도진에게 모든 경영상의 책임을 떠넘기고 그를 희생양 삼아 그룹에서 내쫓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숨겨진 아들이자 서유라와 불륜 관계에 있던 한 남자를 앉히려 했던 것이었다. 도진은 결혼식 직전 우연히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럴 수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군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도진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감에 깊이 공감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도진 씨,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김 변호사님이 함께 할게요.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지은의 말에 도진은 깊은 감동과 함께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세 사람은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민준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태진 회장과 서 회장의 경영 비리를 파헤치고 그들의 합병 계약에 숨겨진 불법적인 조항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도진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은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계획에 동참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활용하여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서유라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유라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으며 그녀를 설득하여 그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발상이었지만 도진과 김 변호사는 그녀의 통찰력과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다. 며칠 후 지은은 서유라가 자주 찾는다는 한 갤러리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와 마주치는 데 성공했다. 서유라는 처음에는 지은을 경계하고 무시했지만 지은의 진솔하고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 역시 한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은 한 명의 여자로서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라 씨, 당신도 사실은 피해자라는 거 알아요. 당신은 사랑이라고 믿었겠지만 그 남자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님과 한 회장님 역시 당신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만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살아가실 건가요? 이제는 당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용기를 내야 할 때예요. 지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서유라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유태진 회장과 서 회장 측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필사적으로 도진과 지은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하여 도진과 지은의 관계를 부적절한 불륜관계로 매도했고 심지어는 지은이 운영하는 희망의 집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용기 있는 행보는 과연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송지은의 진심 어린 설득과 위로는 서유라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유라는 자신 역시 아버지와 한도진의 아버지 한 회장의 거대한 욕망의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혼란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아왔고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행복이 아닌 가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할 뻔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존심과 함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라는 비밀리에 지은과 도진 그리고 김민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한 회장과 자신의 아버지 서 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폭로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도진과 김 변호사는 잠시 경계했지만 지은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다. 유라는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털어놓았다. 대항그룹과 태림그룹의 합병 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불법적인 조항들 두 회장이 조성한 비밀 자금의 흐름, 그리고 도진을 제거하고 그룹을 차지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그녀의 정보는 도진과 김 변호사가 그동안 수집해온 증거들과 합쳐지면서 거대한 음모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두 괴물 같은 회장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항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을 결전의 날로 정하고 마지막 방역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도진과 지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지성과 능력에 감탄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애틋하게 연결어 가고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세상을 비관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제 대항그룹의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 송지은을 사랑하는 남자 한도진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회복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예리한 통찰력은 때로는 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인 대항그룹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회의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회장과 서 회장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거짓 정보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 그룹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 회장은 단상에 올라 대항그룹의 경영위기와 태림그룹과의 합병의 불가피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동요하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한도진과 송지은 그리고 김민준 변호사와 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회장과 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한도진, 네가 감히 어떻게 이곳에... 아버지, 이제 그 추악한 연극은 그만하시죠. 아버지와 서 회장님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도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준비해온 영상 자료와 증거물들을 통해 두 회장의 불법적인 합병 계약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살인 미수 음모까지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의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의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었다. 궁지에 몰린 한 회장과 서 회장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결정적인 증인으로 나선 서유라의 증언 앞에서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와 한 회장님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언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결국 두 회장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도진과 지은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도진 씨.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진실과 사랑을 향한 그들의 용기 있는 행보는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졌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태진 회장과 서정훈 회장의 추악한 음모와 범죄 행각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대한그룹과 대림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 두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수많은 투자자들과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으며 그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도진은 그룹을 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거나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대한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이 거대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송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회복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도진의 연인이자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때로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에 따뜻한 인간미를 더해주는 현명한 조언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진의 곁을 지켰고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도진은 가장 먼저 그룹 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아버지 한태진 회장과 연루되었던 모든 부패한 임원들을 해임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개혁적인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 방식은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의 진심과 굳건한 의지는 점차 직원들과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도진을 도왔다. 그녀는 희망의 집을 운영하며 쌓았던 경험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유의 따뜻함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대한그룹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룹 내부에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던 그룹의 조직 문화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직원들은 그녀를 마음 따뜻한 사모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다. 서유라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세상에 사죄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철없고 오만했던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은이 운영하는 희망의 집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던 지은과 유라의 관계도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몇 달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그룹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도진의 혁신적인 경영과 지은의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떠났던 투자자들과 협력업체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도진은 지은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그 낡은 쉼터, 희망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도진과 지은의 후원으로 그곳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지은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내가 이 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던 거. 도진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도진 씨 모습 정말 가관이었는데. 최고급 턱시도를 입은 노숙자는 난생 처음 봤다니까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신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송지은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사랑이 나게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의 지은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도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사람은 쉼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축복 속에서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에서 비롯되며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도진의 진심 어린 청혼 이후 그와 송지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도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세상의 편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태진 회장과 서정훈 회장을 비롯한 모든 비리 관련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서유라 역시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한 곳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길을 택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한도진은 대항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따뜻한 인간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대항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송지은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했다. 그녀는 희망의 집을 더욱 크고 체계적인 복지재단으로 발전시켰고 더 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남편 한도진과 그녀의 진심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싹트고 수많은 이웃들의 희망이 자라나는 바로 그곳 희망의 집 앞마당에서 치러졌다. 결혼식에는 대항그룹의 임직원들과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과 인근 지역의 독거노인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계층과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와도 같은 결혼식이었다. 지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하지만 단아한 들꽃 화관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도지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과거의 어두운 자신을 구원해준 그녀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삶은 언제나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항상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고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세상에 되돌려 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도진과 지은은 희망의 집 거실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따뜻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도 꼭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왔었는데. 도진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당신 모습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잖아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당신이라는 기적을 만났어.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과 함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요. 도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잘못한 지하철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쳐 나온 한 남자. 그리고 그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준 한 여자.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는 희망의 꽃이 되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